신용대출을 받아서 집을 2채를 샀는데 잘한 걸까요? 한 달에 342만 원 받는데 지출만 3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올라줄 거라는 기대감에 샀는데 이제는 제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영끌의 시작은 2020년부터였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자주 만나던 언니가 있었어요. 저보다 나이도 많고 존경할 점이 많았던 사람이었죠. 저는 전세를 살고 돈을 모으고 있었을 때 그 언니는 빌라도 사고 아파트도 샀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집을 샀냐, 나도 사고 싶다 물어보니 3호선 연장 호재가 있는 파주 아파트 하나를 추천해 줬었어요. 3천만 원이면 사니까 일단 사라! 도장부터 찍어라!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잘 선택한 거겠지 생각했는데 바로 1억이 오르더라고요. 눈앞에서 기회를 날린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지던 참이었는데요. 언니가 이번에는 양천구 빌라를 사보라며 추천해 주셨습니다. 부동산의 비읍도 모르는 저였지만 파주의 아파트가 오르는 걸 보니 여기도 오르겠지 싶었습니다. 강북 횡단선 호재도 있겠다. 바로 계약금부터 넣었습니다. 주변에선 차라리 그 돈으로 아파트 사지 말했지만 제 나이가 40이 다 되어 가거든요. 가진 집 없이 전세로만 살기는 싫었습니다. 한번 집을 사니까 두려움이 호기심으로 바뀌던 참에 서울의 빌라 말고 아파트 한번 사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할까 고민하다가 영등포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접 그 지역도 가보고 가격 비교도 해서 최종 결정을 했는데요. 내가 가진 돈으로 안전하게 20평을 살까? 무리해서라도 30평을 살까? 마지막 고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30평을 사라고 하더라고요. 몇천만 원 차이면 30평대 사자 결심을 하고 가계약금을 넣었는데 놓쳤던 것이 있었죠. 취득세, 중개소수료, 이것저것 빠져나갈 돈이 많았죠. 결국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잔금을 쳐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겁니다. 신용대출이라도 받아볼까 했는데 역부족, 엄마도 안 빌려준다고 하고 결국 이금융까지 가서 15% 이자로 1억을 빌렸는데요. 이 소식에 엄마 귀까지 들어가고 말았어요. 겨우겨우 엄마 돈, 이모 돈 끌어모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15% 대출은 철회할 수 있었어요. 늘어만 가는 대출, 내 이름으로 된 집이 2채지만 그럼 뭐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집에 집착했을까 생각해보니까요. 저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본 인스타로 알게 된 유기견들의 현실. 국가보호소에 들어가도 10일이면 안락사가 된 아이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나 봐요. 지금 제가 돕는 일손으로는 세상을 바꾸기엔 부족한 것 같아요.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서 유기견 센터도 만들고 싶고요. 구호하시는 분들에게 턱턱 기부도 하고 싶어요. 저의 성급한 성격과 빨리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복잡한 머리를 비우고 제대로 살고 싶어요. 혼날 것 같지만 용기를 내어 사연 보내봅니다. 제 고민을 해결해주세요. 이번에 가장 큰 고민은요. 제가 살고 있는 집도 아닌데 신용대출까지 내서 영끌을 했습니다. 빌라와 집을 잘 사긴 한 건지 지금 당장 팔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활동과 더불어 동물권 환경대학원 준비 플러스 직장과 부업까지 해내야 합니다. 제가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두고 해야 할까요? 지금 현재 빌라 한 채, 아파트 한 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월세에 이제 거주하고 계십니다. 월세 보증금, 기타 코인이 한 80만 원 정도 아주 소소하게 있네요. 아파트 빌라에서 받은 전세 보증금 그리고 기타 신용대출 1억 7천 정도 받은 거 다 포함해서 순 자산은 2억 1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급여는 320인데 빌라가 이제 월세 20만 원이 들어오면서 총 소득은 340만 원 정도 되시고요. 대출이자가 상당히 이제 많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지금 대출이자가 90만 원 정도, 그리고 월세가 60에 강아지와 관련된 또 이제 금액이 또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순수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4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영끌 투자한 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너무 이제 피드백 받고 싶으신 거죠? 이분이 지금 매수를 한 지역이 서울시 영등포구예요. 네, 영등포구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전체가 이제 서울이고요. 영등포구는 서울의 서남쪽에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누구나 다 아는 여의도 있죠. 그 여의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주는 회사들, 즉 금융 메카라고 하죠. 회사들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여의도 출퇴근 직주 근접성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죠.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당산,
대림, 신길 뭐 이런 지역이 있어요. 그 지하철 노선을 보면은 초록색 이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2호선은 서울에서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3개의 지역이 있어요. 강남, 영등포, 종로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3개의 업무 지구를 모두 다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이 2호선 라인의 근처에 있을수록 직주 근접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겠죠. 9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여의도도 지나가고 조금만 더 가면 여기 밑으로 해서 강남까지 갑니다. 당사는 더블 역세권을 가지고 있는 정말 서울에서도 교통으로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통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가격을 보면은 당산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여기거든요.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34평 기준으로 최저 가격이 18억 정도 합니다. 당산에 또 신축 아파트가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20억에 육박하는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 신길 뉴타운이 있어요. 여기 밑에 대림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대림과 신길이 그전에는 외국 분들이 많이 사셨어요. 그래서 약간 선호도가 조금 떨어졌거든요.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요소가 없어지고 재개발을 통해서 이제 뉴타운이 됐습니다. 그런 데를 보시면은 이렇게 뉴타운으로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환경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신길 뉴타운이 조금 아쉬웠던 게 교통이 약간 7호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의미 있는 노선은 없었거든요. 물론 7호선은 강남을 지나가지만 근데 여기 바로 여기에 신림선이 개통을 합니다. 신림선은 뭐 3도 업무지구도 지나가지 않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림선을 통해서 환승하는 노선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7호선도 환승할 수 있고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1호선을 통해서 시청도 갈 수 있고 또 9호선으로 환승해서 또 강남도 갈 수 있는 주요 업무지구를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신길 뉴타운 측면에서는 굉장히 교통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노선이 되었습니다. 여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이 교통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뭐 투자를 하실 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주 깔끔해졌네. 마음에 듭니까? 아, 네. 좋습니다. 유치원 칭찬. 빌라와 이제 최근에 아파트를 사셨는데 빌라는 혹시 언제 사셨어요? 빌라는 2020년 네. 5월 말인가 6월 초에 친하게 지내던 같은 동네에 살던 언니는 이제 되게 부동산에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네. 빌라도 한 채가 있고 아파트도 그때 이제 또 추가로 매수를 했던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계속 이제 전세에 살고 있었는데 네. 이제 언니가 이거 파주의 운정 신도시 쪽에 이제 3호선이 이제 곧 뚫린다. 그러니 자기가 받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네.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따라갔는데 그 네. 당시가 이제 2020년 완전 초였어요. 네네. 그때 이제 뭐 20평대, 30평대 다 한 3천 정도 있으면 그걸 살 수가 있었거든요. 3천만 원만 있으면 언니가 이거를 사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도 네. 이제 도장을 이제 차마 못 찍고 있다가 네, 또 네. 멀기도 하고 제가 직접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안 사고 있었는데 네. 이제 그렇게 되고서 바로 이제 3호선이 연장이 돼서 이제 네. 금액이 확 올랐어요. 네네. 언니가 그러면은 이쪽 동네에 빌라를 사는 게 어떻겠냐. 여기가 네네. 강북 횡단선 호재도 있다. 네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빌라를 언니랑 같이 몇 군데를 보다가 네. 이곳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때 언니 이야기 따라서 제가 샀어요. 또 언니 말도 안 듣고 이것도 놓치게 될까봐 그렇게 했었습니다. 빌라를 사셨다고 했는데 매매가와 전세가를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매매가는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네. 제가 전세를 1억 6천에 5천만 원 정도 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신혼부부께서 들어오셔서 4년을 네. 살고 가셨고 네네. 이제 올해 10월에 이제 다른 세입자를 구하게 됐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떨어져가지고 네. 이제 전세금을 더 올려서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보증금은 네. 줄어들고 네. 월세로 20만 원을 그렇게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네. 이제 아파트를 영등포구에 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작년 말에 월부를 알게 돼서 네. 강의를 조금 들었어요. 내 집 마련을 아파트로 해보고 싶다라는 네, 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네. 강의 듣고 집 알아보고 임장하고 이러다가 가진 전세를 빼서 네. 조금 한 몇 천 더 해서 2억 초반 정도로 네. 서울의 아파트를 매매를 하고 싶다라는 네네. 생각으로 이제 막 보러 다녔는데 네.
이제 욕심이 좀 더 생겨서 네. 이제 좀 더 금액을 오바를 하게 된 거죠. 가격이 점점 올라가니까 또 서울 아파트들이. 네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결론적으로는 2억 6천만 원으로 아파트를 매수를 하게 됐어요. 전세를 네. 끼고. 네네. 그 과정에서 제가 네. 이제 어머니한테 1억 네. 정도를 빌렸고 네. 그리고 나머지 전세 빼고 이사갈 월세 보증금과 네. 조금 그런 취등록세 수수료 같은 것들 포함해서 한 네. 7천을 또 이제 따로 빌렸어요. 네. 네. 제가 1억 8천이 있었고 나머지 금액들을 이제 대출을 하게 된 거죠. 빌라와 집을 잘 산 건지 지금 팔아야 할지를 물어보셨잖아요. 잘한 점이 투자하신 아파트가 과거에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10억이 넘었어요. 근데 매수하신 가격이 얼마예요? 8억 5천이요. 네, 10억까지 올라갔던 아파트가 8억 5천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얼마에 보신 거예요? 9억 초반에 네네. 이제 나와 있었는데 네. 보고 나서 흥정을 할 때 네네. 8억 9천까지 해주신다고 하셨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그만큼 저는 돈이 없다. 네. 그래서 8억 중반이 돼야 네. 살 수가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 네네. 이제 그렇게 이제 부동산에서 조율을 해주셔서 네네. 이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되게 잘하신 거예요. 싸게 산 거는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이 아파트를 매수함으로써 네. 지출이 3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정말 숨만 쉬어도 40만 원 이상 저축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강지조아님께서 지금 젊으시고 건강하시니까 아플 확률도 많지 않으시고 또 추가로 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갈 일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대출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추가로 또 마이너스 통장을 뚫거나 신용대출을 좀 일으키기가 또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대응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소득을 좀 늘리는 방향이 있고 혹은 지출을 줄여야 되는 방향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강지조아님께서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계부에서는 네네. 제가 이제 되게 많이 여유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네. 이제 뭐 부업을 그래서 해야 되는지 네.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부업을 해야 될지도 조금 고민이 되고 있어요. 그 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거네요? 네. 네. 근데 제가 지금 사연을 읽어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고 대학원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 부분은 옆에 계신 너나이님께서 좀 말씀을 좀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넘기겠습니다. 네, 일단 집부터 정리를 한번 합시다. 빌라는 파세요. 다만 잘 안 팔려요. 잘 안 팔리는데 팔릴 때까지 내놔야 돼요. 계속 확인하면서 팔릴 것 같으면 그때 욕심내지 말고 빨리 팔아버리세요. 그냥. 그러면 빚이 갚아지잖아요. 일단. 그죠? 동시에 아파트 사면서 들었던 대출을 다 갚으셔야 돼요. 예, 뭐 다른 투자를 해볼까요? 이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대출이 어머니 돈이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은행에서 받은 거면은 리스크를 내가 감수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뭐 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자신 있으면. 근데 이거 엄마 돈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트는 지키세요. 악착같이. 어차피 샀으니까. 그리고 강의에서 배운 대로 잘 깎았네요. 네. 그 네. 너나이님께서 하신 거 그거 그대로 따라해서. 깎았어요. 네. 근데 네. 어떻게 7천만 원을 깎여? 그거 하니까 깎이죠? 근데 다만 이제 좀 불안해요. 그거 지금 전세 얼마에 들어있죠? 지금 5억 9천의 아파트. 오케이. 좋아요. 그거 8억 5천에 사서 5억 9천에 전세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거 최근 실거래가 6억이 넘게 됐어요. 6억 5천에 전세 실거래가. 잘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인 가계 상황은 대출을 갚으시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대출을 꼭 갚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 질문이 우리 강지조아님은 동물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 거죠? 구조활동 같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네. 사료가 모자라서 굶고 있는 애들도 너무 많고 네. 이제 아픈데 병원은커녕 이제 겨울에 이제 연탄이 없어가지고 추워서 이런 네. 애들도 너무 많아서 많이 빨리 돈을 벌어서 이렇게 동물들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좀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이 좀 되게 커서 조급해요. 이런 거를 매일매일 보다 보니까.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저하고 같이 했던 핑핑이 생각이 나네요. 제가 강아지 핑핑이 키운 제가 강아지. 강아지를 키웠었거든요, 어릴 때. 아, 네네. 아, 저 지금도 걔 생각하면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핑핑이 하늘나라에 잘 있겠지? 네. 사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강아지 그냥 사람이잖아요. 네, 그냥 이게 통하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일이 우리 강주조아님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내가 평생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근데 마음이 아파서 사실 외면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외면한다고 이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이제 나 하나라도 더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이제 알리고 저도 도움이 주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하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이 그런 신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신념과 그 신념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현실 있죠? 이 현실은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돌리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막 동물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고 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누가 당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 신념이고 내 생각이니까.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조급한 투자를 하는 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우리 사연자분은 굉장히 조급한 투자를 하셨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 느낀 건데요. 투자에 운이 있거든요. 지금 그 운 한 번 쓴 거예요. 영등포에. 이대로 한다고 해서 계속 잘 되리란 보장이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번엔 운이 좋았던 거예요. 정말로. 제가 아까 느꼈던 게요. 파주의 아파트 그 언니분께서 해가지고 하라고 했다가 안 했는데 1억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그 아파트 가격 본인이 봤던 그 가격일 거예요, 지금. 아, 네, 맞아요. 그죠? 지하철이 들어와서 가격이 올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 네. 그거 지하철이 들어와서 오른 게 아니고요. 그때는 서울에 있는 모든 집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본인이 과거 복귀를 하는 걸 제가 듣다 보면 아직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대로 된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번에 진짜 제 강의 듣고 거기서 걸린 거예요. 그게 하나가. 그래서 지금 되게 운이 좋은 거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이 신념이 확고하고 이걸 빨리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세상은 냉정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한테서 돈을 뺏어가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저는 우리 사연자분의 신념을 너무 응원하거든요. 근데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먼저. 그러니까 현실을 먼저 챙기시든 현실적인 부분은 밀어놓고서도 그 일의 신념으로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 일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게 하시든. 저는 제가 이런 채널을 지금 하고 있지만 모든 분들한테 부자가 돼야 된다, 모든 사람들한테 돈 벌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제가 그건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제가. 근데 다만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있어서 이 채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기라고 봐요. 이 두 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거면은 일반적인 사람들 다 회사 다니면서 쉽게 돈 벌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을 선택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셨을 때 굉장히 주의 깊게 하셔야 된다. 운이라는 카드, 인생에서 몇 장 없는 카드를 한번 쓰셨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서 신용대출 막 받아가지고 투자하라고 안 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사실 대출 이렇게 1억 7천 내가지고 하시는 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데요.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제가 오죽하면은 강의 때 막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강조를 많이 하지 않았나요? 강의 때? 네, 맞아요. 이제 본인 수준에 맞는 만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럼 차근차근 하면 되잖아요. 차근차근 위험하지 않게 올라가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왜 그래요? 왜 위험하게. 네. 그러면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투자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머니랑 이모님 돈 꼭 빨리 먼저 갚으셔야 돼요.